AI 리터러시 교육, AI 참여, AI와 함께 소통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AI 사이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의 AI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날씨 어때? 알람 맞춰줘 같은 단순한 명령형 언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하면 과거의 AI는 힘든 하루였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나요?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처럼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합니다. AI와의 대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와 경쟁 속에서 대면 소통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증가한 시대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감정을 공유할 상대를 찾기 어려워졌고 AI가 위험 부담 없이 감정을 말해볼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된 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이자 대화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AI가 인간을 대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AI와 함께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소통 문화를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AI와 관계 맺기에 관한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이해하기와 AI와 친해지는 방법으로서 정체성과 자기소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계 맺기,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이해하기. AI와의 대화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맥락 기반 대화와 공감 중심 대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맥락 기반 대화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내일의 일정 정리하기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명령형 도구형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얻기 위한 지시 중심 방식으로 이때 AI는 사실 전달과 기능 수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협력형 대화형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처럼 대하는 방식인데요. 사용자는 함께 정리하고 결정하기를 요청하고 AI는 구조와 제안,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반응합니다. 또 정서 기반 중심 대화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나 심리적 요구를 포함한 대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I는 공감, 격려, 정서적 지지를 우선하며 관계적 연결을 중심으로 반응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공감 중심 대화는 사실 중심, 도구적 요청 유형과 감정 중심, 관계적 요청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살펴볼까요? 사실 중심 도구적 요청은 정보와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업무 내용, 성과, 효율, 일정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AI는 기능적 평가와 분석 중심으로 반응합니다. 감정 중심 관계적 요청은 사용자가 느낀 감정과 경험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피로감, 고민, 걱정, 만족감 등 정서의 표현과 공감을 중심으로 질문하며 AI는 위로, 격려,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이유는 기계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AI 의인화와 카사 패러다임입니다. 의인화란 사람에게 익숙한 행동, 말투, 감정 표현을 기계가 보여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사람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AI가 오늘 많이 힘들었겠어요 라고 답하면 사용자는 AI를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죠. 카사 패러다임은 질문의 말투에 따라 반응하는 AI를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관계적 소통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회에서 반려 돌봄 로봇의 활용이 고령층의 정서 안정과 돌봄 인력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거나 AI 챗봇 접근이 제한된 10대 청소년들이 심한 상실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는 이유는 기술이 사용자의 감정과 맥락을 읽고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이 AI에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AI와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진 만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 부작용 또한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AI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AI와 친해지기, 정체성과 자기소개. AI와의 대화는 어떤 관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도 결정되죠. 최소한의 사실만 전달하면 간단한 정보 교환으로 끝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면 AI는 친밀한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AI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AI와의 대화가 편하다고 해서 감정의 무게를 모두 AI에게만 맡기거나 현실의 인간관계를 뒤로 미루게 되면 어느 순간 감정적 의존이나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AI와 나눌 감정, 사람과 나눌 감정의 기준을 세우고 주체적인 선택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AI에게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AI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AI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AI의 성격, 역할, 말투, 목적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계 욕구를 스스로 점검하고 AI와의 건강한 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 욕구 유형 진단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통 방식과 관계 선호도를 살펴보고 나와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AI 성격 설정입니다. AI의 이름, 나이, 역할, 성격, 말투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적을 명확히 할수록 AI는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페어 활동입니다. 동료 학습자와 설정을 공유하고 서로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설정한 페르소나를 입력하고 원하는 말투와 스타일 등을 요청해보세요. 대화의 톤과 깊이가 한층 달라질 겁니다. AI에게 동갑내기 친구라는 정체성을 설정해 볼까요? AI의 이름, 나이, 관계를 동갑내기 친구로 설정하면 내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사용자를 향해 AI는 그 기분 너무 잘 알아. 무엇 때문에 특히 불안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어 라는 식의 답변을 줍니다.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은 AI는 발표 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돼.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리허설을 반복해봐 라고 답변하죠. AI에게 나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도 대화의 깊이와 감정적 연결감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기 노출에는 상황이나 사실 정보를 공유하는 사실 정보 노출과 감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감정 정보 노출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실 정보를 노출한 대화와 아닌 경우의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보를 주면 AI는 개인화된 제안을, 정보를 주지 않으면 AI는 범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정 정보의 노출에 따라서도 감정 정보를 말해주면 AI는 정서적으로 더 섬세한 조언을, 말하지 않으면 상황 중심의 실용적 조언을 하게 되죠. AI와의 대화는 내가 얼마나 사실과 감정의 정보를 노출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분위기와 소통의 결이 달라집니다. 전달되는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알고 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AI를 설정해 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AI와 함께 소통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